네, 안녕하세요. 하이엔드 야외 가구 D사의 컨설팅 제안 사례에 대해 발표드릴 AMPM 글로벌의 김휘원 마케터입니다. 네, 우선 저는 마케터가 되기 전 글을 쓰는 작가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저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던 직업에서 브랜드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직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저는 그때의 습관을 현재의 업무에 그대로 녹여내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감정을 관찰하고 이를 건드릴 수 있는 문장을 고민하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이야기를 구상하던 루틴을 바꿔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자극하고 그 방안을 고민하며 이후에는 더 나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 사례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했으니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목차입니다. 시장의 분석과 자사 현황, D사의 전략과 매체 선정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분석입니다. 온라인 가구 시장은 코로나 이후 쭉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와 비례해서 경쟁 사일 수도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마냥 좋게만 해석할 수는 없는 지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마케팅 포인트를 통해 우리 브랜드에 끌고 오느냐였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감성 충족으로 꽤 예전부터 MZ세대를 중심으로 자리 잡은 이 감성이라는 키워드는 기능성을 중시하던 가구 업종으로까지 넘어와 예쁜 가구에 대한 니즈를 발생시켰습니다. 2번은 친환경 가구입니다. 올해는 11월까지 여름이라는 소식이 들릴 정도로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소비 습관에도 영향을 끼쳐 지속 가능한 친환경 가구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3번은 개인화입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제품의 다양화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자신의 공간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가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사들은 실제로 해당 포인트를 어떻게 소구점으로 활용하는지 그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대체로 경쟁사들은 가구의 기능보다 가구가 주는 감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구가 주는 편안한 감성을 시각적 소재로, 친환경적 소재는 정보 제공형 컨텐츠로, 커스터마이징 가구는 실제 설치 사례를 통해 광고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매체들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 특징과 장점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 DA 매체인 구글과 메타입니다. 해당 매체들은 다른 광고에 비해 비교적 영상이나 이미지 소재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브랜드의 무드를 전달하기에 용이합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에만 노출되는 DA 광고 GFA입니다. 네이버는 단순한 검색 포털이 아닌 쿠팡과 경쟁할 정도로 성장한 플랫폼입니다. SA 광고와 믹스 운영 시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최근에는 보장형 배너라고 불리는 지면에도 노출이 가능해 많은 브랜드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믹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린 네이버 검색 광고입니다. 자사명을 검색했을 때 신뢰도를 위한 브랜드 검색 광고와 일반 키워드 검색 시 유입될 통로를 만들기 위해 파워링크를 병행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제휴입니다. 오늘의 집, 리빙센스 등 관여도가 높은 커뮤니티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추가로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엔 메타 협력 광고를 통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D사는 이 중 어떠한 광고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있던 SA의 경우도 파워링크의 키워드가 지나치게 한정적이라 노출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기존에 집행했던 데이터가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아예 새로 시작하기 위해 자사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우선은 D사가 가진 강점입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높은 인스타 팔로워 수, 여기서 이어진 다양한 소재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얼굴 모양의 화분이나 도마뱀을 닮은 벤치 등 보편적이지 않은 디자인의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독특함이 D사만의 강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5.4만이라는 높은 팔로워 수와 이를 모으기 위해 올렸던 다양한 컨텐츠들입니다.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관심 고객의 풀이 넓다는 것과 이미지나 영상 등의 소재가 많다는 것은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는 분명한 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점은 더욱 명확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는 낮았고 거기다 야외 가구라는 특성 탓에 소비자 풀도 좁아 B2C의 유입 가능성이 없다시피 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1년간의 자사 검색량을 분석해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검색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브랜드 인지도 확보에 대한 전략이 미비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저는 강점과 약점을 마케팅 전략에 녹여내기 위해 현 가구 시장에서 D사가 가지는 기회와 위협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디자이너 브랜드 관심 상승, 프리미엄 라이프 수요 증가, 상업 공간의 테라스 확산은 D사에게 호재였으나 글로벌 수입 브랜드의 경쟁 심화, 대기업의 시장 장악, 그리고 인테리어 트렌드 변화 가능성은 최대한 피해야 할 위협이었습니다.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했지만 D사의 상황상 당장의 매출도 포기할 수 없었으므로 단기와 장기를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강점을 특화해 B2B 타겟팅과 시즌 상품인 파라솔을 주로 판매하고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브랜딩을 통해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 소비자 풀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디사만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사 같은 고관여 상품의 경우 일반적인 구매 퍼널과 조금 다릅니다. 원래라면 인지, 흥미, 욕망의 단계를 거쳐 구매에 도달하겠지만 고관여 상품의 경우는 과정이 하나 추가됩니다. 바로 신뢰 확보입니다. 객단가가 높고 짧게 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 여정이 더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과정에서 D사를 어필하기 위해 DA와 SA를 함께 운영하는 미디어 믹스 전략을 제안드렸습니다. 각 매체들의 역할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SA는 명확한 니즈를 가진 소비자가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광고이고 DA는 그런 니즈 자체를 유도하기 위한 광고입니다. 예산 배분은 퍼널의 모든 단계에서 DA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7대 3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광고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저는 총 3개의 페르소나를 만들었습니다. 메인은 30세 연령대의 카페 창업자, 서브는 40, 50대의 고소득자와 인테리어 전문가로 설정했습니다. 메인 타겟인 30대 카페 창업자는 카페 야외 공간에 둘만한 디자인 가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인스타 감성을 중시하며 공간이 곧 브랜드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기에 감성 기반의 이미지나 영상, 포토존 연출 사례 등을 소구할 수 있는 DA 광고를 중심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서브 타겟인 50대 고소득자는 외부 공간이 있는 자가주택 보유자로서 본인의 집에 어울릴 만한 가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선 인식 후 정보 탐색, 신뢰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서치 후 노출되는 SA 광고가 중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서브 타겟인 40대 인테리어 전문가는 레퍼런스를 찾아보고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인 서치를 반복하는 타입입니다. 여긴 전문성도 필요하고 공간의 감성을 봐야 하기 때문에 SA와 DA 모두 사용하는 미디어 믹스로 공간별 제한 구성 등의 컨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타겟층들은 가성비보다는 디자인과 소재, 퀄리티와 신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D사의 상품을 구매하게 만들기 위해선 해당 소구점들을 모두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매체에 대한 소개 내용입니다. 먼저 현재 D사는 미디어 믹스를 통해 브랜딩과 매출 증대를 동시에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DA로 노출을 시키고 거기서 끌어온 관심을 SA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하며 노출되는 소재와 SA의 세팅 시너지를 통해 신뢰를 확보한 후 결국 자사몰까지 도달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설득하기 위한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각 퍼널에서 중심이 될 매체와 전략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출 단계에선 메타와 구글의 장점인 타겟팅을 통해 소비자를 모으고 거기서 관심과 신뢰 확보의 단계에선 정보 제공과 반복 노출 효과를 노리기 위해 네이버, 메타, 구글 모두를 사용하며 마지막 구매 단계에선 이탈 방지를 위해 프로모션과 구매 간편화를 제안했습니다. 우선은 메타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높은 인스타 팔로워 수와 독특한 디자인을 소구하기 위해 최적화된 매체입니다. 가구 카테고리별로 캠페인을 분리해 목적과 타겟, 소재를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먼저 야외 가구는 전환 캠페인입니다. 명확한 니즈가 있는 타겟에게 광고를 노출해 실구매로 이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카페 창업자나 단독주택 보유자 같은 구매 확률이 높은 타겟에게 광고를 노출시켜 전환을 유도합니다. 동시에 디자인 가구로 트래픽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디자인 가구는 시각적으로 독특하고 예쁜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보다는 먼저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트래픽 캠페인으로 접근했습니다. 구매 의지는 없지만 우리 광고를 기억할 사람들, 홈퍼니싱에 관심이 있는 MZ세대 같은 타겟들에게 브랜딩을 목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킵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쌓으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함께 구축하여 구매 전환 시점에 예쁜 하이엔드 브랜드로서 선택받을 수 있게 프리미엄 전략을 구성한 것입니다. 디자인 가구 트래픽 캠페인의 예시입니다. 고급 브랜딩을 위해 B급 소재는 제외하며 감성과 디자인을 소구점으로 어필합니다. 야외 가구 전환 캠페인의 예시는 다르게 구성했습니다. 실제 백화점이나 리조트 등에 설치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노출시켜 신뢰도와 브랜드의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매체는 구글, 그 중에서도 저희는 설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영상을 주로 활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디맨드젠 캠페인으로 선택했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사용되는 매체이며 다양한 노출 지면과 정밀한 타겟팅이 장점입니다. 디맨드젠 캠페인의 노출 지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정보 탐색에 주요한 유튜브에 노출이 될 수 있으므로 영상을 통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도를 얻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타겟팅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사전에 검색어를 설정해 이 키워드를 검색한 이력이 있는 사람, 오늘의 집, 경쟁사 등 관련 사이트에 방문했던 사람, 소비자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앱 사용자 이렇게 3가지 부류에게 광고를 노출시키고
이미 구매를 했거나 전환 가능성이 낮은 사용자는 리타게팅에서 제외해 광고비 누수를 방지했습니다. 마지막 매체인 네이버입니다. 키워드 발굴을 통한 파워링크 유입 확보, 그리고 신뢰도를 위한 브랜드 검색 광고가 메인이었습니다. 파워링크의 경우는 상품 카테고리별로 경쟁사를 설정하고 해당 경쟁사들이 사용하는 키워드를 분석하여 이를 그대로 광고에 녹여냈습니다. 야외, 파라솔, 파고라 등의 상품을 그룹별로 분리 운영하며 효율 상품의 예산을 모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브랜드 검색 광고입니다. D사의 자사 검색량이 월 1000회를 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하며 SNS 연동, 오늘의 집 연동 등을 통해 검색 후에도 자연스럽게 브랜드 채널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브랜드명 검색 시 노출되는 결과에 더해서 팔로워가 5만이 넘는 인스타 채널은 소비자들에게 신뢰도를 심어주기에 충분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페이지로 정리하면 D사의 마케팅 정량은 3단계의 목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메타와 구글, DA 매체를 활용해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미디어 믹스를 통해 신뢰도를 심어준 뒤 자사의 콘텐츠에 반응하는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전략은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지, 어떻게 흥미를 끌 것인지, 무엇으로 구매를 설득할 것인지. 저는 어떤 마케팅 전략이든 결국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의 마케팅은 이 흐름을 얼마나 잘 설계하고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싸움입니다. 저는 브랜딩이란 단순히 자사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닌 우리만의 세계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전달한 내용을 기억 속에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마케터는 이를 어떻게 하면 뻔하지 않게 전달할지, 어떤 근거를 통해 사람들을 설득시킬지 고민하는 직업이고요. 저는 이전 작가 활동을 통해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공감하게 만들 수 있을지 수도 없이 고민해왔고, 당시의 경험은 마케터가 된 지금도 저만의 차별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해진 예산에 맞춰 돌아가는 의미 없는 광고들에 지치셨거나 우리 브랜드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긍정적으로 남기를 바라는 광고주님들이 계시다면 제게 문의 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닌 브랜드의 이야기를 문장이 아닌 매체를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의 김휘원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